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오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목일이구나. 네.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식목일이라 그러던데. 그렇구나. 옛날에는 우리 식목일 날 쉬었잖아요. 그죠? 아, 식목일 안 쉬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좀 슬퍼요. 왜요? 사실 이 어제 지금 식목일인데 네. 어제 강원도 고성이랑 속초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밤에 걱정했죠. 그래도 뭐 큰 불이 잡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 봄 여름에는 속초 고성 지역에 가서 좀 소비를 많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네.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게끔 네. 가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들이 나무를 심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산불이 너무 크게 났고 어제 진짜 심각한 잘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지금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여의도만한 면적이 탔다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아니구나. 막 불이 진화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안에는 소방서 차로 안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 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그 정도 심했어요? 네. 그랬었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나무가 소실되는 뉴스를 듣고 보니까 나무를 더 열심히 심어야 되겠네요. 자, 나무 언제 심어 보셨습니까? 소비하지 말고 나무를 언제 심어 보셨어요? 자르지는 않아요. 심지는 않고 자르지는 않는 걸로. 자, 일단은 훼손 안 하는 것으로,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기본 의무는 다 하는 것으로. 등산하실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죠? 산을 가지 않아요. 등산을 아예 안 가요? 자랑이다 아직. 운동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유, 큰일 났네. 자, 부동산 TV가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이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네. 자, 좋습니다. 자,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재개발 방식을 전면 바꾸겠다라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면 철거 방식 대신 보존, 재생으로 가닥을 잡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은 2015년에 수립된 2025년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이니까 사실상 기본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해서 유형별 발전 방안을 계획에 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기존의 방식이었던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발과 보존, 재생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주민 갈등이 줄고 사업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기존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일부 주민들의 또 상대적인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조합 설립까지 인가가 됐으면 주민 동의 60%가 넘었다는 얘긴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 이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지 않나요? 이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시는 원래 2004년도에 계획을 발표한 게 뭐냐면 2010년까지 이런 데를 재개발하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해서 가는 이 10년짜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성남시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안 발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있었고 그게 이제 2004년에 발표했는데 2010년까지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2015년에 발표를 다시 했어요. 뭐냐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런 형태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잡는 거였죠. 근데 이제 2025 계획이 있는데
2025년까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그냥 2020, 2030까지 해가지고 지금 내년이면 202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서울시 안에 있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들을 정하겠다. 앞으로 지정하겠다.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인 거죠. 왜 중간에 2025가 있는데 2030으로 다시 수립하느냐? 이게 뭐 2030 서울 플랜이나 아니면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나 이런 모든 플랜들이 다 2030에 맞춰져 있어서 걔네하고 보조를 맞춰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데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겠다.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이 뉴스를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이제 좀 내놓은 걸 봤는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2021년까지 계획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인 거고 그 방향성은 전면 철거 대신 보존 재생을 심어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아는 거는 동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낡은 주택들 싹 헐고 10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식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다루려고 하는 재개발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뭐 골목도 일부 살리고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건 과거처럼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철거가 필요한 쪽은 철거해서 아파트 몇 개 동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형태의 개념이 좀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사실 마포 공덕역 쪽에 이런 재개발 이런 형태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계획안이 통과됐다 그런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델들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저 그 노원구의 백사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기름 구역이랑 성북 2구역이랑 결합 개발하는 내용도 보면 사실은 그 성북 2구역에 있는 용적률 빼다가 기름에다 넣고 이쪽은 보존하고 이쪽은 용적률 줘가지고 그 공급 물량 이 용적률이라든가 돈을 주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뭐 유사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지는 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는 1500세대 아파트가 되어가 아니라 일부는 500세대 아파트로 들어가고 일부는 그냥 기존에 있는 집들이 남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있는 곳이 될 거고 일부는 상가가 될 거예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존의 재개발은 그대로 네. 추진하는 거고 네. 앞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개발 구역들은 네. 이번에 만들어지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네. 개발을 진행하겠다. 결국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같으나 사실상은 다른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개발이라는 방식에도 보면 과거에도 철거 중심의 재개발도 있고요, 수복 중심의 재개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만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수복 개념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중점보다는 보존이나 재생에 대한 중점을 좀 더 강하게 두고 있지 않나. 근데 이 얘기가요, 사실 지금 막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재생 보존, 전통 보존 이거에 대한 골목길 사라지는 거에 대한 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이 이미 2010년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부터 나왔어요. 서울시의 자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4차 뉴타운 2008
2008년 9년 이때 4차 뉴타운 지정한다고 할 때도 보면 2007년 8년이네요. 4차 뉴타운 때도 앞으로 뉴타운 지정하면 전면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하지 않고 뉴타운 안에 존치 보존하는 지역들을 두겠다. 이제 이런 발표들을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여기 연장되어 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거는 그 전부터 했었다. 예, 이제 근데 지금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새롭게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그전부터 계속 논의됐었던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변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고 있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전면 철거 중심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이 좋아라고 하면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가고 있는 데들은 앞으로 굉장히 희소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앞으로 2030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 가는 데들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파트가 나오는 건 아니겠구나. 이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사업성이라든지 투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면 재고려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개념의 주거 단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시대의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2030 서울 플랜, 그 다음에 2030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동시에 2030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조는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투자 뭐 어떤 이런 쪽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개발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면 이제 그때 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관심 한번 가지고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별별 수다 할까? 하겠지? 글쎄, 할 걸?